128페이지 삼각함수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x축 양의 방향이 시초선이라고 그래요. 시초선. 그래서 어떤 동경이 있는데 동경은 반직선을 의미하는 거고 어떤 위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위치가 이 x축 양의 방향 시초선 기준으로 어느 위치에 있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초선 기준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했을 때는 플러스 방향, 아래로 이동했을 때는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동경 OP가 O를 중심으로 회전을 했었을 때 이쪽 반시계 방향으로 하는 거를 플러스 방향, 시계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이라 하고 요거를 시초선이라 그러고 그 위치에 해당되는 걸 동경이라고 합니다. 동경은 반직선이니까 잘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일반각은 어떤 각이냐? 어떤 개념이냐면요. 일반각은 이런 개념입니다. 요 동경이 위치한 요 지점이 혹시 한 바퀴 돌고 나서 여기에 왔는지 아니면 한 바퀴 안 돌고 그냥 바로 여기에 온 건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요 알파를 각도를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60도 n을 해서 n이 만약에 0이면 한 바퀴 돌지 않고 바로 여기가 알파가 되고 n이 1이면 한 바퀴 돌고 나서 알파만큼 더 간 거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n이 마이너스면 거꾸로 돈 거죠. 거꾸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420도라 하는 거는 보여드릴게요. 이 420도라고 하는 거는 360도 곱하기 1 플러스 6이면 한 바퀴 돌고 나서 60도만큼 더 간 거를 의미하는 거고 780도라고 얘기하면 360도 시초선 기준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360도 두 번 돌고 나서 60도만큼 간 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간 걸 얘기할게요. 마이너스 660도라는 거는 아까 마이너스니까 이쪽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2라서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 돌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60도만큼 간 걸 의미합니다. 됐죠? 잠깐 화면 멈추시고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요 표시를 해 두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세요. 그렇죠. 그 일반각의 개념이고요. 사분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게요. 사분면은 이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3사분면이라고 하고요. 이제 세타가 1사분면일 때는 360도 n 곱하기 0 세타 360도 n 곱하기 90도 이따가 설명할 건데 맨 처음에 이제 처음에는 요 특수각이라 해야 되나요? 그냥 각도를 0에서 90도 사이가 1사분면이잖아. 그걸 구하고 나중에 360도 n을 더해줘서 일반화를 해줘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새로 이제 필기를 해놨거든요. 화이트로 지저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책에서는 이제 45도 방향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30도 방향으로 설명을 바꿨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두 동경의 위치 관계인데요. 두 동경인데 하나는 알파고요. 하나는 베타인데요. 가정이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는 가정하에서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할 때를 볼게요. 1번인데요. 그래서 이 1번의 일을 교과서에서는 45도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화이트로 지우세요. 잠깐 화면 멈추시고 이 5번 빼놓고 다 화이트로 지우세요. 지우셨죠?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는 요거를 이렇게 30도로 이렇게 만들어요.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했대요. 그래서 알파랑 베타랑 일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긴 각도를 알파라고 그러고 짧은 걸 베타라고 놓으면요. 알파를 한 바퀴 돈 시초선 기준으로 한 바퀴 돌아서 시초선에 원래 도달하고 나서 또 이만큼 간 거를 알파라고 놓고 이제 시초선에서 이렇게 간 걸 베타라고 놔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마이너스 베타 둘 중에 한번 해봐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 이 알파 여기 간 거에다 베타를 하면 어정쩡한 각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조건에 해당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하면요. 여기 갖다가 베타만 하면 0도가 되죠. 그래서 X축, Y축에 있는 각도가 되도록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다시 설명하면 알파 갔다가
베타만큼 가니까 이게 베타만큼 가죠. 그래서 어정쩡한 각도가 돼요. 어정쩡한 각도를 제가 점선을 표시한 거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하면 시초선에서 알파가 갔다가 베타를 빼니 0도가 돼요. 그래서 XY 축이 되도록 이 두 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0도 이렇게 쓰고 나서 그 다음 일반화를 해요. 360도 N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할 조건이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두 동경이 일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시고요. 그리고 이 시초선 기준으로 여기가 알파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베타가 됩니다. 안 써있네요. 베타가 돼요.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해봐요. 그러면 180도 여기가 오네요.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 이 베타만큼 이렇게 가요. 그래서 어정쩡한 각도가 되죠. XY 축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버리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하고 그게 180도고 360도 N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두 동경의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대칭인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시초선 기준으로 큰 게 알파, 작은 게 베타 이렇게 해요. 마찬가지로 알파에다 베타를 더하면 0도가 돼요. 0도네요. 그리고 일반화 360도 N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4번 두 동경의 Y축 대칭이라 그래요. 그러면 요게 Y축 대칭하면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를 알파라고 놓아요. 긴 각도를. 요거를 베타라고 놓습니다. 그래서 알파에서 플러스 베타 한 게 뭐예요? 180도가 되죠. 그래서 360도 N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5번이요. Y 꼴 X 대칭이래요. 그래서 긴 각도를 알파, 짧은 각도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요. 90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화로 해서 360도 N 이렇게 됩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하면 이 각도가 안 돼요. 형성이 어정쩡한 각도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합니다. 됐죠?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제가 가르쳐 드렸냐면요. 이게 외워지지가 않아요. 설사 외웠다가도 금방 까먹고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미우지 않은 방법을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45도로 하면 헷갈려요. 왜냐하면 여기에 45도가 되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45도라고 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면요 90도가 돼요. 그래서 XY축에 있게 돼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면 0도가 되고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몰라요. 그래서 45도 상에서 선정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여기 45도 이렇게 됐잖아요. 그냥 한 바퀴 도는 게 알파 그리고 짧은 게 베타라고 놓잖아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90도가 돼요. 그럼 여기가 90되고 플러스 360도 N 되는데요. 이게 45도일 때만 성립을 하지 다른 30도나 20도일 때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건이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근데 45도로 놓고 해버리면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30도로 놓고 이렇게 조건을 찾아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외우지 않아도 되게 제가 만들어 드린 겁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연장에 써보셔서 이게 조건을 다 여러분들이 구해내셔야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세요. 130페이지 개념 익히기 설명하였습니다. 여기 168번, 169번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70번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 중에서 이제 3번이에요, 3번. 그래서 마이너스 1000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1000은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3에 80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생이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80도 해도 되냐? 이건 틀린 건 아닌데요. 틀린 건 아닌데 문제의 조건에서 알파가 0에서 360도 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양수로 만들어 줘야 돼서 이 문제에 한해서는 틀렸고요. 만약에 이 단세어 조건이 없다고 치면 이거는 맞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 선생님 따라서 그 정답이 달라질 수 있긴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특수각에 해당되는 알파는 0에서 360도 사이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게 빠졌다 하더라도 80도로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지 답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300도도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50도 플러스 300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각도가 너무 크다고 해서 이거 음수로 바꿔서 300도면 이제 이렇게 돌아갔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걸 마이너스 6으로 하고요. 그래서 요거 플러스로 꼭 바꿔 주셔야 됩니다.
됐죠? 131번 설명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이제 필수예제 02번 설명할게요. 필수예제 01번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02번 설명할게요. 자, 세타가 일사분면의 각이래요. 그래서 기억 첫 번째 0에서 90도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일반화를 해요. 여기 이제 일반화를 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360도 n 플러스 여기는 360도를 붙이지 않고 세타 360도 n 90도 이렇게 90도입니다. 여기가. 자, 그 다음에 3분의 세타는 어떤 각도냐 물어보니까 3분의 1을 양변에 다 곱해요. 그 다음에 n에다가 0, 1, 2, 3 대입을 해요. 0서부터 대입을 해요. 0서부터 대입하면 얘가 뭐야? 1사분면이네요. 그리고 1 대입하면 120도에서 150도라서 2사분면이고요. 2 대입하면 240도에서 270도에서 3사분면이에요. 3 대입하니 다시 뭐야? 1사분면이 되죠. 그래서 1, 2, 3, 1, 2, 3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면 이런 식으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요거를 설명한 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한 거고 서술형에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속으로 0에서 90도 사이인데 일반화를 해서 이렇게 표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 다음 페이지 필수예제 03번 설명하겠습니다. 필수예제 03번은 두 동경의 위치 관계예요. 네, 두 동경이 일치할 때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여기 이제 알파 그리고 긴 각도를 알파, 짧은 각도를 베타.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하면 0도가 나오죠. 그래서 일반화를 해서 360도 n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알파가 5세타가 되고요. 베타가 세타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4세타를 만들고 세타를 90도 n을 만들어요. 그래서 n을 1, 2, 3 대입을 해요. n이 1이면 90도죠. 이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90도가 된다. n이 1일 때예요. 네, 잘못 썼네요. n이 1일 때 90도가 되고요. n이 0일 때는 0이잖아요. 근데 이 범위 안에 안 들리니까 얘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n이 1일 때는 90도가 되고요. 그래서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 180도가 돼요. 얘도 되네요. 180도. 그리고 n이 3일 때는 270도가 되네요. 얘도 저 범위 안에 들어가죠. n이 4일 때 벗어나요. 그래서 답은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133페이지 호도법 설명하겠습니다. 호도법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제 원이 있어요. 반지름 R이 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R이고요. 이 호가 R이에요. 여기도 R이고 반지름이 R이고 호가 R인 그때의 각도 있죠. 이거를 1라디안이라고 해요. 1라디안. 그래서 이거를 이 라디안을 단위로 하는 계산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도를 표시하는 방법이랑 호도법을 표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도이잖아요.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 말하면 그 60분법이라고 해요. 60분법.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호도법과 60분법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라디안의 정의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내신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요. 반지름 R이 있잖아요. 그 호의 길이가 R일 때 그때 요 각도 있죠. 그걸 1라디안이라 그러고 약어로 이제 얘를 한글로 안 쓰고 이렇게 1라디안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됐죠? 여기 동그라미 요 표시 화면 멈추고 잠깐 하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 도 얘기를 했죠? 도가 이제 60분법을 얘기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자, 외우는 방법은요. 이렇게 외우면 헷갈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방법 알려드리면 파이는 180도라고 이렇게 외우세요. 외우시고 그 다음에 파이 옆에 있는 거는 1라디안이 옆에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략된 게 생략을 살린 거예요. 생략이 가능하고요. 180 곱하기 1도가 있는데 이거는 생략이 불가능해서 도를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 1라디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뭐예요? 그 파이를 던져요. 그러면 180도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생략이 안 되니까.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1도가 있잖아요.
1도가 있으면 180을 왼쪽으로 던져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거든요. 라디안은 생략 가능하니까 188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외울 게 아니라 외워야 되는 거는 요거를 외운 다음에 생략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갖고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떤 공식을 외울 때 항상 번지 점프를 할 때 마이크를 들이댔을 때도 대답할 정도로 머리에 많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60분법이랑 호도법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뭐 그런 식으로 전환하지 말고요. 아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요 특수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돼요. 이거 잠깐 볼게요. 이 30도가 있잖아요. 30은 1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하, 파이는 180도구나. 1도를 어떻게 해요? 요거를 180 곱하기 1도라 하고 180을 던져요. 그래서 뭐예요? 1도는 어떻게 바뀌어요? 30 곱하기 180분의 파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6분의 파이가 되고, 원래 라디안이 있는데 라디안이 생략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지금 막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 특수각은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요. 기계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이스가 되는 게 180이죠. 180은 파이다. 그거는 외우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죠. 됐죠? 그 다음에 그거의 절반은 당연히 4분의 파이가 되고, 4분의 8 때 45도, 45일 때 4분의 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30도일 때는 이 90도를 3분의 1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6분의 파이가 돼요. 그리고 60도에는 3분의 파이가 돼요.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거는 180도 기준으로 2배면 2파이, 반이면 2분의 파이 이렇게 외우시고, 30도가 6분의 파이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게 4분의 파이잖아요. 4분의 파이는 45도, 4자, 4자 비슷하죠? 6분의 파이면 6의 반대 3 이렇게 외우세요. 여기는요. 60도의 반대 3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춰 드릴 테니까 이거를 노트에 써보시고 외워보시고, 그러니까 0.1초 만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45도 그러면 4분의 8 이렇게, 3분의 8 60도 이렇게 0.1초 만에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외우고 나서 그 다음 수업을 들으십시오. 자, 다 외우셨습니까? 자, 부채꼴의 호의 넓이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부채꼴의 허의 넓이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세타를 알 때, 이게 알 때예요, 알 때. 알 때가 있고요. 세타를 모를 때, 그래서 중학교 때 요거를 배웠죠. 모를 때라고 이렇게 외웠어요. 알 때는 파이 제곱 아래 360도분의 이게 도거든요. 그래서 이 세타도 도가 돼야 돼요. 네? 이게 알 때 이렇게 쓰고요. 부채꼴의 호의 넓이는요. 근데 모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모를 때예요. 그때는 2분의 1의 RL이에요. 중학교 때 S는 2분의 1의 RL이고 R은 몇 반지름이고 L은 호의 길이에요.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요거를 안 외웠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이 호의 길이는 R 세타예요. 근데 여기서 세타는 라디안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라디안이에요. 라디안이고 L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2분의 1의 R 제곱 세타 이렇게 돼요. 예를 잠깐 들어드릴까요? 예를 들고 필기할 시간 드릴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문제가 안 나오고요. 이렇게 X 표시하시고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S를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L은 뭐예요? R 세타죠? 그래서 60도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5하고 60도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공식을 왼쪽 공식을 쓰는 거는 라디안 베이스예요. 그래서 5 곱하기 60도는 뭐예요? 6이니까 3분의 파이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S는 2분의 1의 RL인데 반지름만 나왔으니 2분의 1의 R 뭐예요? 제곱 세타죠. 그래서 2분의 1의 R이 5의 제곱이고 세타는요 60도를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3분의 파이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세타는 반드시 호도법이어야 된다. 이 세타 아니에요. 이 세타가 호도법이어야 돼요. 자, 필기를 하십시오.
됐습니다. 자, 135페이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자, 화면 멈추고 잠깐 풀어보세요. 꼭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멈추세요. 자, 필수예제 공사번도 제가 생략을 할게요. 이거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것만 잠깐 볼까요? 이제 파이는 180도죠. 근데 여기서 이제 도라고 그랬잖아요. 이 도는 1도 이렇게 바꾸죠. 왜냐면 180 곱하기 1도잖아요. 그래서 1도는 뭐예요? 180분의 파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 160을요. 160 곱하기 1도 이렇게 하고요. 1도를 꽂아요. 그래서 전환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놓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12분의 파이 뭐예요? 라디안이 생략되어 있다 그랬죠? 1라디안.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오시면 파이가 1라디안이 생략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라디안 하고 180도예요. 그럼 1라디안은 어떻게 돼요? 파이분의 180도가 되죠. 그래서 1라디안을 여기다 꽂아가지고 전환을 하는 방식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이제 필수예제 이제 05번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호도법을 라디안으로 바꿔야 된다. 근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반화 360도 n 있잖아요. 이거는 2n 파이로 바꾸시면 돼요. 이 파이가 360도이기 때문이에요. 바꿔주시고 이 특수각은 일반적으로 플러스로 붙인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필수예제 06번도 풀어보시고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필수예제 07번 설명하겠습니다. 둘레의 팔인 부채꼴의 최대 너비와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 둘레의 길이가 8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L이에요. 그래서 2R 플러스 L이 8이다. 그럼 L은 뭐예요? 8-2R이죠.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 이렇게 돼서 이 L 자리에 여기를 집어넣고 이 참수의 완전제곱꼴을 구해요. 그래서 R이 2일 때 넓이가 4가 최대가 돼요. 그래서 넓이 4 되고 중심각이 2인데 사실은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라디안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1라디안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라디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